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19호 제16면입니다. 여전히 특수학급 설치가 어렵습니다. 장애인 부모 차별 없는 교육, 모두가 함께하는 통합교육 요구.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이하부모연대와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등 8개 단체 대표와 활동가는 지난 1월 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장애 학생의 차별 없는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부모연대 등은 2022년에는 모든 장애 학생이 마음 편히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애인 차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여전히 특수학급 설치가 어렵습니다. 차별 없는 교육, 모두가 함께하는 통합교육을 요구하였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1 번지년 기준 전체 장애 학생 98,154명 중 78,446명인 72%가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29일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간담회 및 기공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부모연대 등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 자녀를 가진 학부모가 특수학교를 가고 싶어서 더 지어달라고 무릎을 꿇은 것은 아니다 라며 집 앞 학교에 마음 편히 다닐 수 없기 때문이란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특수교육 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2항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 학생이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특수학급이 미설치된 학교가 많기 때문에 집에서 먼 학교로 배치되거나 과밀학급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장애 학생의 쾌적한 학습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2022년 이민년 새해에는 장애 학생이 학교 가는 일로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한다며 분명한 것은 한국 사회는 여전히 특수학급 설치가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한영고에서 교육 여건 준비 부족과 절차상 문제를 이야기하며 특수학급 설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며 이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차별 진정도 진행될 예정임을 밝혔다. 서울시 만 3세 물결표 쌓인 64세 뇌병변 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수혜자 확대. 서울시 거주 만 3 물결표 쌓인 64세 중증 뇌병변 장애인 최대 1,400명까지 지원.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뇌병변 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기저귀 구입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 서울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원 대상자 연령 기준을 확대, 더 많은 당사자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뇌병변 장애인의 건강위생관리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18년부터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을 시행했으며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 대상 연령폭 확대를 추진해왔다. 사업 출범 당시 만 5세 물결표 쌓인 34세까지였던 지원 대상자 연령을 지난해 만 3세 물결표 쌓인 54세까지 확대하여 지원 대상을 넓혀왔다. 1월 1일 부터 만 3세 물결표 쌓인 64세의 대소변 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뇌병변 장애인이 구입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이번 지원 대상자 확대를 통해 최대 1,400명까지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연령은 지원 신청일 기준이며 대소변 흡수용품 상시 사용 여부는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 수정받을 지수 중 배뇨 조절 점수, 배변 조절 점수 각 2점 이하를 통해 판단한다. 다른 사업에서 동일 내용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의 50%, 월 5만 원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매월 혹은 3개월 주기로 대소변 흡수용품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5번지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50%를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 대상자 연령 확대는 뇌병변 장애인 지원 마스터 플랜의 세부 사업 중 하나인 뇌병변 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확대를 조기 추진한 결과이다. 서울시는 오는 2023년 만 3세 물결표 쌓인 64세의 장애 당사자를 구입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했으나 돌봄 사각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올해 조기 추진한다. 지원 신청은 서울시 장애인복지관협회 또는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장애인복지관 스문의 개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복지관협회 누리집 http://together-soul.org/알림마당 뇌병변 장애인 지원사업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일상생활동작검사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 혹은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 자격은 신청인의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이며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관계증명 서류를 추가 구비하면 된다. 특히 서울시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병원에서 일상생활동작검사서 발급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일상생활동작검사서를 제외한 서류가 구비되면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추후 일상생활동작검사서 보완 제출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선정 시까지의 기간만큼 소급하여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광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뇌병변 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은 뇌병변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당사자 건강위생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뇌병변 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자립 역량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역사박물관 국립서울농학교 전시 수어 영상 제작. 서울역사박물관 관장 김용석 은 청각장애인들의 박물관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향유 장벽을 낮추기 위해 국립서울농학교 교장 김은숙과 지난 1년간 수어 전시 해설 영상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눈으로 듣는 한양 프로젝트는 청각장애 학생들이 영상 제작 전 과정에 참여해 청각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함께 만든다는 점에서 기존의 수어 해설 영상과는 차별화된다. 청각장애 학생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새로운 시도다. 박물관과 농학교는 지난 3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상설 전시 교육 시나리오 작성 수어 연습 영상 촬영 등 총 11명이 18회의 워크샵을 통해 함께 영상을 만들어 갔다. 오지영 학예연구사는 워크샵 진행 과정에서 참여 학생들이 점차 흥미를 느끼고 영상 완성의 성취 의지가 높아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청각장애인과 함께 한 협업 속에서 오히려 박물관이 농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프로젝트 결과물인 영상은 전년도에 새롭게 개편한 서울역사박물관 상설 전시 조선시대 서울을 소개하는 수어 해설 영상이다. 학생들이 직접 시나리오를 쓴 만큼 내용이 쉽고 자세할 뿐만 아니라 해설 방식과 화면 구성도 신선하다. 1인이 수어를 해설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2명의 친구가 학교 역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물관에서 전시를 같이 보며 대화하는 상황 설정은 영상의 몰입감과 재미를 더하였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청각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다 편안히 즐길 수 있도록 수어와 자막, 풍부한 시각자료로 화면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김용석 서울역사박물관 관장은 비장애인들도 함께 영상을 즐김으로써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공용어인 수어 문화에 대한 이해가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러한 사례가 쌓여 장애인들의 사회적 활동 참여가 보다 활성화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